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중상과학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자, 이번에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산과 연기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똑같이 화학 1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이 공부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요 모두 우리 선배들이 정해놓은 약속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책상을 왜 책상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뭐 그 미 영미문학관에서는 책상을 데스크라고 했죠. 그렇게 선배들이 우선 정한 거예요. 그 정한 거를 갖다가 후배들은 태어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의 약속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지금 배우는 산과 연기도 이 산과 연기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연상에는 실제로 산도 많고 연기도 많은데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애를 산이라고 하자 정한 겁니다. 선배들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연기라고 하자 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돼 있고 공부할 때 쓰는 거 책상이라고 하자 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책상이라고 하는구나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산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는 애를 산이라고 정한 거구나,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산에 대한 정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온화 시켰을 때, 물에 탔을 때요, 수소이온하고 음이온,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산, 질산, 황산, 탄산 해가지고 얘들의 쉽게 말하면 화학식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얘들 이온하면 무조건 여기에 수소이온이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음이온들이 이렇게 발생하겠고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이런 애들을 산이라고 한다. 그때 산의 특징을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맛을 봤을 땐 신맛 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용액에서 물에 녹이면은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라고 그랬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물속에서 동동 떠다녀요. 전기를 띤 애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다? 전류가 형성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전류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만 하면 우선 전기는 뛰어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움직여야지만 전류가 흐르는데, 나눠진 상태에서 물과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특징,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게 산입니다. 푸른색을 붉게.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면 금속을 부식시키는 건데요, 이때 H2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EBS에서는 이제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중3에서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또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5가지 그냥 암기예요. 암기. 그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에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전날 한 번씩 체크하고 시험 보면 한 문제거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건 부담이 되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딱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딱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반면에 요 산이 있는데, 산이 강산과 약산으로 구분이 돼요. 요 강산과 약산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조금 중요합니다. 우선 산이라는 특징은 수용액 했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다 그랬죠. 그럼 H 플러스를 잘 내놓거나 많이 내놓는 애들, 그런 애들을 산의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강산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H 플러스를 내놓긴 내놔. 그럼 산이야 우선은. 근데 잘 안 내놔. 조금 내놔도 그런 애들은 어떻게? 산은 산인데 약한 산이다 해서 약산이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탄산이라든가 아세트산, 식초성분 다 먹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요 실험 반드시 나오는데,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놨어요. 거기서 염산을 묻힌 실을 놨기 때문에 이 염산이라는 거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붉게 변화시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산의 성질이 과연 뭘로 어떤 것 때문에 됐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질산칼륨 수용액이라는 게 있죠. 질산칼륨이라는 거는 전해질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칼륨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로 되는 애들을 이게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 넣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잘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전기를 흘려줬을 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애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만 잘 흘려주게 하는 역할을 하지 지금 산과 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염산이니까 H 플러스와 Cl이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겠죠? 그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플러스 극 쪽으로는 요 마이너스인 Cl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플러스인 수소이온이 이동을 한다. 근데 이쪽으로 쫙 갈 때 빨간색, 산의 성질인 빨간색이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H 플러스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산이라는 특징은 H 플러스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온,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의 성질이 아니라 산이라는 거는 H 플러스 때문에, 플러스 성질인 H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이 생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것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염기라고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염기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데요. 얘도 이온화됐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지는데 특히 마이너스가 OH-, 즉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애를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온화시키죠. 그러면 다양한 플러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염기라는 애는 반드시 수산화이온, OH-는 수산화이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온화가 된다. 이게 바로 염기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아까 산과 반대로 맛은 쓴맛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동일한 성질이에요. 산하고. 왜냐하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산에서는 푸른색을 붉게 변했죠. 그렇죠? 그런데 요 염기는 붉은색을 푸르게 변하게 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서 여러분들 그 때나 각질 같은 거 약간 녹여서 없애는 비누 성분 이런 겁니다. 됐죠? 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대표적인 약염기인데 이거 하나 체크해둬야 되겠고요. 얘네들이 어떤 데 쓰이느냐는 앞서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한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전에 한 번씩 한 두세 번씩 읽어보고 시험 보고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럼 염기를 갖다가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로 구분하는 조건은 뭐겠어요? OH-가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화끈하게 내놓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지. 강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놓긴 내놔. 그러니까 염기는 염기야. 근데 잘 안 내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약염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OH를 많이 잘 내놓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플러스도 많이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세고요. 여긴 전류가 약하다. 아까 강산, 약산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강염기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 있고 약염기는 뭐 수산화마그네슘이나 대표적인 거 여기 암모니아 이런 애가 바로 약염기라는 체크 해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실험도 똑같아요. 붉은색이죠?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여기다 적셨으니까 얘는 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해서 이미 염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과연 이 염기의 성질은 누가 정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 Na 플러스와 OH-로 이온화가 될 텐데 얘 때문이냐를 묻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가 잘 통하게 질산칼륨 같은 이온화 잘 되는 애를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주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OH-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a 플러스, 그 다음에 자 Na 플러스, 플러스 극중에는 OH-인데 푸른색으로 변하는 게 염기의 성질이죠. 그게 이쪽 푸른색이 쫙 이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OH-라는 애가 어떻게 염기의 성질을 좌우하는구나. 아시겠죠? 이거를 확인할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산과 염기라고 하면 산의 특징은 반드시 뭐 H 플러스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이온들을 이렇게 이온화할 겁니다. 염기의 특징은 뭔지 모르는 플러스 이온들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 음이온을 반드시 내놓는데 얘네들을 섞게 되면 여기 잘 보세요. H 플러스 OH가 만나서 어떻게 H2O라는 물이 형성된다.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선은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남는 여기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들을 그냥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은 염기할 때 염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화열이 발생한다. 요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산과 염기를 섞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물이 반드시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염이라 그러고 그리고 열이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요. 염산하고 섞는다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 얘는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화가 된 상황에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물이 형성됩니다. 이게 중화 반응의 가장 핵심이죠. 나머지 NaCl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동동 떠다녀요. 수용액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염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열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NaCl로 쓰기 때문에 마치 얘네들이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그 지금 수용액 상태에서 NaCl이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형성되진 않아요. 다 이온화돼 있지. 근데 이걸 편의상 NaCl로 씁니다. 대신에 이걸 갖다가 원래는 고등학교처럼 얘 상태를 써줘야 돼요. 어퀴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수용액 상태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물은 L로 써서 리퀴드 액체 상태. 그래야지만 붙여 써놔도 얘네들이 요런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고등학교 가면 이런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NaCl을 섞어놓으면 여러분들 결합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있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 요거를 써줘야 되는데 요걸 생략하고 쓰기도 한다라는 사실 이렇게 좀 체크해두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 NaCl 붙어 있어도 그냥 얘들이 이온화된 상태로 남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염은 반응 안 했거든요. 염은 반응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 녀석들이 결합해서 H2O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수소 이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중성 있죠. 중성을 우리가 이제 pH 7로 놓습니다. 그리고 산성은 이 pH가 7보다 작을 때 산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염기성은 7보다 클 때 염기성이라 한다.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사실은 요거에 이제 고등학교 화학 1에 되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온화 상수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배워요. 이게 이게 산성이라는 건 H 플러스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염기성은 OH가 마이너스가 많은 건데 왜 얘가 많은 건데 이게 숫자가 그럼 중성보다 더 작아지냐면은 이게 사실은 계산할 때 굉장히 적은 숫자로 쓰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라는 걸 취해줘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이제 숫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이제 빠지면서 요 값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숫자는 작아지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지수로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3 과정에서 암기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작으면 산성, 그 다음에 7보다 크면 염기성 이렇게만 알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알 수 있는 요 지시학에 대한 내용 요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그 중학교에서는 암기를 기준으로 해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선생님이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광쌤 거기다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지시학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거예요. 산성일 때 색깔 변하는 애는 뭐랑 반응하는 애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용액들이 있으면 이게 다 화학 반응이거든요.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뭐 나거나 뭐 이렇게 뭐 빛이 나거나 이런 건 다 화학 반응. 성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성하고 해가지고 색깔 변하는 애들은 다 어떤 거랑 반응한다?
H 플러스랑 반응해가지고 색깔 변하게 되는 애들을 지시약으로 쓰는 거고요. 염기성일 때 색깔 변하는 애는 OH 마이너스랑 반응해가지고 얘를 만나면 색깔 변하는 애들을 지시약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산성, 중성, 염기성 요 순서대로 하고요. 리트머스 용액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산성일 땐 붉은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땐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 페놀프탈렌 용액은 요 순서대로 선생님이 페북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는 페북 있죠? 그래서 페북 해가지고 페북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북이 뭐냐면 얘네들은 색깔 안 변하고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북 이렇게 외우면 되고 메틸 오렌지는 약간 선생님 조금 약간 그건데 오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노노. 그래서 오빠 안돼 이겁니다. 뭐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빠 안돼 막 이겁니다. 오빠 노노 안돼. 자, BTB 용액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갈 때 우리 무지개 색깔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순서예요. 그래서 산성일 때 빨주, 노, 그 다음에 초, 파 이겁니다.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자, 중화점이라는 거는 완전히 중성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있을 때 이 수소이온의 개수와 들어가는 OH- 개수 얘네들이 서로 같아져서 완전히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산성 중성은 쉬운 건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것은 간단한 건 설명해 볼게요. 얘 10개 있고요. 얘 5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 나오고 난 다음에 H 플러스가 5개 남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 10개 있을 때 얘 만약에 10개 넣었어요. 그럼 H2O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도 안 남고 얘도 안 남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중성이에요. 그냥 이 얘기예요. 개수로 따지는 거예요. 얘 10개 있는데 얘 15개 넣었어요. 그럼 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OH가 5개 남죠? 그렇죠? 그러면 OH가 많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쉽죠? 이게 바로 그때의 그 지점, 중화 반응이 돼서 중성이 됐을 때 그때를 중화점 우리가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개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중화 반응 과정에서 용액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고요.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같을 때예요. 그럼 중성이에요. 얘가 많으면 산성, 얘가 많으면 수산화 이온이 많으면 염기성이에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설명했던 지시약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랑 두 번째는 중화열을 확인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요거는 간단해요. 지시약은 예를 들어 BTB 용액을 사용한다고 해보죠. 자, 우선 HCl이라는 산이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BTB 용액을 넣으면 당연히 얘는 무슨 색? 노란색이겠죠. 산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다가 염기성의 용액을 넣는 거예요. 그럼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중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까지 들어간 양을 얘가 집어넣은 양을 우리가 재면 그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투입한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집어넣었어요. 지금 중성이 됐는데도. 그때 어떻게 돼? 염기성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이 색깔이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시약을 통해서 색이 변하는 지점을 측정한다. 두 번째는 온도예요. 자, 이게 중화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면서 중화열이 발생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속 넣다 보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산인데다가 염기를 넣고,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기존에 염기가 있는데 내가 산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든 간에 얘는 이 상황에서 계속 넣다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온도가 쭉 올라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이 됐어요. 중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자, 여기 한번 봐봐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H2O가 되죠. H2O가 돼서 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엔 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성이 됐다는 건 얘랑 만나서 완전히 다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 플러스가 없어요. 그런데 OH 마이너스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실험상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아니니까 열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온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중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용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못 되고 이 지금 이 용액의 양이 많아져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 피크점일 때 들어간 양, 이게 중화적정 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중성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처음에 염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화점이 지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지점이 바로 중성이 되겠고, 온도가, 여기가 온도입니다. 온도가 피크일 때. 그리고 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더 집어넣는 거 계속 투입한 거니까 이제는 염기성으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램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선생님 설명한 거랑 반대로 염기성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산성을 투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OH- 있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H+가 자꾸 들어오면서 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OH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염기성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있는 OH-와 H+가 완전히 다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물이 다 만들어져서 더 이상 OH-가 없죠. 그 다음에 H+도 딱 여기에 맞게 들어온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중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투입하게 되면 더 이상 OH-는 없는데 H+, 들어가는 H+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산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선생님 요 얘기는 하지 말까 하다가 혹시 학교에서 약간 이제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럼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로 설명하는데 그래프입니다. 요게 이제 이온의 개수 그래프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온 개수 이렇게 나타내고 한번 볼게요. 요 실험을 그대로 해볼게요. 요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HCl이 먼저 들어있고 투입하는 게 NaOH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온이라는 거는 우선은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요걸로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림대로. 그러면 NA하고 OH 이거 투입하기 전에는 NA하고 OH가 어떻게 돼? 이온수가 그대로 동동동동 평화롭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 개를 그냥 똑같은 색으로 그릴게요. 두 개 그래프.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Na 지금 플러스라는, 또 하나는 OH 마이너스라는 애가 여기 동동동동 떠있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없죠. 됐어요? 이게 바로 이 처음 그래프예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HCl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염산을 붓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염산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없던 H 플러스가 넣는 족족족족 늘어나죠. 맞죠? Cl 마이너스도 넣는 족족 그대로 늘어납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그래프가 다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잘 보세요. H 플러스와, 자, 색깔을 바꿔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만나서 뭐가 된다? H2가 되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결합된 거는 더 이상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H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OH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H 플러스랑 결합하면서 어떻게?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면 점점 OH 마이너스가 떨어져요. 언제까지? H 플러스랑 다 만나서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없어지면 끝이지 뭐.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 이온 그래프에서 이렇게 중화적정할 때는 OH 마이너스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 이게 OH 마이너스 그래프가 됩니다. 반면에요, 수소 이온이 들어가죠. 수소 이온이 들어가서 그대로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OH 마이너스한테 잡혀서 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OH 마이너스랑 잡혀가지고 얘가 길을 못 펴요. 계속 잡히면서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없어지다가 OH-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넣는 족족 H+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늘어나죠. 그래서 OH-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얘가 H+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 아무 반응을 할 때 여기 염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처음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 변화 없는 애. 그 다음에 염 중에는 처음에 없었던 애는 원래 없었다가 넣는 족족 늘어나는 애. 이게 염이에요. 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반면에 원래 들어있었던 OH-는 줄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원래 없었던 H+는 없다가 얘가 다 죽고 난 다음부터 늘어나는 거.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요? OH-가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여기는 염기, 염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OH- 다 죽고 플러스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쪽 부분은 산성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꿔도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바꿔도 이거 반대로 바뀝니다. 염도 바뀌어요. 문제를 바꿨으면 원래 들어있던 애가 CL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CL이 아니라 요 녀석이 CL이 돼야 돼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런 반응 안 하고 계속 있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족족 쉽게 말하면 들어간 족족 그냥 반응 안 하고 생기는 게 Na 플러스 그래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배웠던 산과 염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산과 염기랑은 연결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전혀 새로운 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에서 산성 이럴 때 요 산하고 요 산화하고 산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헷갈려 하는데 완전 다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먼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거. 산화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이제 화학 반응을 하는데 산소랑 결합하는 거를 산화라고 해요. 그럼 반면에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산화 환원을 체크하다 보면 전혀 이걸로 이해하기 어려운 애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의 가지고만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산소가 붙었으면 산화, 산소가 떨어졌으면 환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만 해야 돼. 근데 애매한 놈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화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화학 공부할 때도 좀 알면 되는데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이게 원자죠. 전체적으로. 이때 이 원자 핵을 다루는 거는 물리에서 다뤄요. 물리. 그리고 이 전자를 다루는 게 바로 화학입니다. 이 전자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전기적인 힘으로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 이 전자를 서로 같이 가지려고 하면서 결합을 하느냐 그게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이렇게 해서 화학 결합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전자로 다 전자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핵심은 전자로 얘기하는 게 핵심이긴 해요.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라서 간단하게 산소로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산화는 뭐냐면 자 전자를 어떻게 잃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는 거, 뺏긴다고 선 표현할게요. 뺏김.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환원은 전자를 되돌려 받는 거예요. 되돌려 받음. 지금 산소와 결합하는 거랑 전자를 뺏긴 거랑 산소를 잃는 거랑 전자를 되돌려 받는 건 완전히 동일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산소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기 하나 체크하세요. 산소는 이렇게 쓰세요. 전자 귀신. 전자 귀신이라 쓰세요. 이 산소가 전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는 내가 산소가 결합했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내 전자를 뺏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가 내 전자를 뺏겼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럼 내 전자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환원이라는 게 되돌려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전자로 봤을 때 이게 되돌려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게 되면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산화철 봐봐요. 여기서 봤을 때 산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 녀석을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뭐라고?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산소가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는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산화환원은 사실 이렇게 표현해요. 산화는 산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환원은 여기 원이라서 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건 뭐 그냥 선생님이 재미삼아 하는 거고요. 산화환원 반응을 찾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는데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됐는지 봐서 산소가 떨어졌네 그럼 얘가 환원된 겁니다. 얘를 봤을 때 봤더니 산소가 붙었네 그럼 얘가 어떻게 산화된 거예요. 항상 여기서 찾는 거예요. 뒤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잘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것도 하나 체크하는데 산소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를 잃었다는 얘기는 그 잃은 산소를 가져가는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거 잘 체크해 두기 바라겠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요거 녀석은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산화됐고 산소가 여기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요 녀석이 환원됐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요한 화학 반응식,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좀 의미 있는 그런 화학 반응식이 이제 화학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화학의 쉽게 말하면 자랑질인데,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산화 환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화학 자랑질 중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 있어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영양소 배울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죠. 이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 거기서 그 걔네들의 구성 원소를 보면 CH5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단백질만 N이 들어가요. 그래서 촌이라고 막 여러분들 외웠을 거야. 기억나죠? 그러면 동물들은 이 N을 사실은 가져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식물을 먹어도 요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을 먹어도 단백질 성분이 있으면 N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생산자로 해당하는 이런 식물들 있죠. 식물들. 요런 애들은 질소를 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데 질소가 얻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예요. 그래서 과자 대신 막 질소 막 쑤셔 넣잖아. 과자를 산 게 아니라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들어있는 수준이잖아. 그렇죠? 공기 중에는 풍부한데 이 녀석들이 통과하면서 이걸 이 몸 안에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소를 흡수하려면 뿌리로 흡수해야 돼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속에 처박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식물이 단백질 합성을 못해서 잘 못 자라요. 근데 암모니아가 NH3죠.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질소 있잖아. 그걸 땅에다 뿌리니까 질소가 여기 뿌리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식물들이 잘 자라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해결된 게 뭐냐면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고. 근데 이게 화학이 이런 거를 성과를 엄청난 성과죠.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식물들이 잘 자라기 시작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화학이 굉장히 기여한 일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금속의 재련이에요. 이제 요거를 좀 산화환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이거 또 배워요. 이거 암모니아 합성. 여기서 이제 금속의 재련은 뭐냐면 철을 다루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증기기관. 쉽게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으로 엄청나게 공장 돌리고 막 그 엄청난 막 기차들 돌리고 막 이러는 건데, 엔진 뭘로 만들어? 그 안에다 가솔린 넣고 막 폭발시켜가지고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력 얻는 건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뭐 고무차력으로 만들어, 종이로 만들어.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철을 우리가 재련하게 되면서, 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엔진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산업혁명의 가장, 이제는 요즘엔 무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IT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철을 이제 재련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것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지우고 자세히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원래는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철하고 산소, 이게 전자 귀신이라고 그랬죠. 철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철에 이제 산소가 달라붙으면 이게 산화철이라고 해서 이게 다 녹슨철이라서 못 써요. 그리고 뭐 철광석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그 자연상에 있는 철들은 다 바위 덩어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철의 재련이.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찜쪄요. 찜쪄. 이때 이 산소를 띄어가기 위해서 얘보다 더 산소를 더 띄어갈 수 있는 산소 귀신인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산소를 띄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 귀신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띄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철은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철이 되는 거. 그래서 금속의 재련은 철을 환원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용광로, 쉽게 말하면 제철소에서 철을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중요한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우선은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쌤하고 유튜브에서 철의 재련, 아니면 산화환원 이런 거 체크하면 여러분들 그 나오니까 그 부분 한 10분짜리 영상이니까 추가적으로 좀 보충으로 설명 필요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의 부식 방지라고 해가지고 산화가 되는 게 녹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표면에 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막을 씌워놓으면 산소가 못 달라붙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방지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느 게 산화가 됐고 환원이 됐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 20분짜리 강의인데 고등학교에서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미리 공부할 사람들은 이것도 광쌤 산화수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는 최강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산화는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하기를 선생님이 좀 바라는데, 이거는 무슨 산소가 달라붙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왜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이런 것들. 특히 여기는 그래도 두 개씩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산화환원 동시성이 때문에 얘가 하나가 산화됐으면 얘가 환원됐거든. 근데 그거를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요거를 확인하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안 되겠으면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산화환원 반응은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라고 하면 요런 게 이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돼요. 다음 화학 반응식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들을 쭉 풀어요. 산화환원 반응들을.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어떤 걸 넣냐면 엉뚱하게 산화환원이 아니라 산염기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요런 걸 넣어요. 아시겠죠? 그럼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보게 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죠. 포인트는 뭐겠어요? 포인트는 우선 물이 들어가면 산염기 중화 반응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도 물 있고 얘네들도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산화수를 체크하면 돼요.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수들이 다 변해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거든요. 근데 산염기 중화 반응은 이거 산화수 체크해보죠.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아무것도 산화수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게까지 문제를 낼까 싶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혹시나 또 어렵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또 학교가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어 갈게요. 다음 클립에서 이제 유전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